여행길에 배가 고프고 긴 도로를 뒤로 한 채 익숙한 곳에 들러 예전부터 여행의 일부였던 메뉴를 주문하고 잠시나마 한 접시의 음식 속에 세상이 담긴 듯한 위로를 느낄 것을 기대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전 같지 않은 향기, 한때 위안을 주던 음식이 서투르게 나와 지친 모습과 흐릿한 맛을 보입니다. 계산서는 그저 사소한 마무리여야 했지만 되려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계산을 하고 나서 오늘만 운이 나빴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여행마다 반복되어 작은 불편이 거부감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변화가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캐나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도로 위에서 멈춰 늘 가던 체인점에서 익숙한 메뉴를 주문하고 배도 마음도 채운 채 여행을 이어가는 것이 거의 의식 같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실망과 좌절로 기억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우연한 사건도 운이 나쁜 하루도 특정 식당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집단적인 피로감이 형성되어 습관뿐 아니라 그 장소들이 지녔던 의미마저 바꿔놓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추억 속 일부였던 식당을 왜 외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넘어섭니다. 핵심은 신뢰입니다. 국경을 넘어 돈을 쓰면서 익숙한 가게를 찾는 손님이 사는 것은 단순한 팬케이크나 햄버거 세트가 아니라 맛 분위기 환대에서 기대한 그대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깨지면 가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관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 변화의 징후는 더 이상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소도시의 카페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늘어났습니다. 서비스는 나빠지고 가격은 치솟고 품질은 떨어진다는 것. 예전엔 큰 문제는 아니야 라며 넘어가던 결함이 이제는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여행길 음식이 원래 그렇지라며 웃어 넘겼지만 누군가는 어떤 가게들이 명성에만 기대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손님의 한 끼가 여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자 변화는 가속화됐습니다. 성의 없이 나온 음식 사진, 캐나다와 미국의 식사 가격 비교, 무심한 직원들에 대한 후기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댓글이 댓글을 부르고 암묵적인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갈 가치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여행자들의 집단적 인식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선택지라 믿었던 곳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과연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수치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 12개월 만에 캐나다 관광객들이 미국 내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쓰지 않은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식욕이 없어서도 우연히 그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의식적인 거부였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가격 인상, 후회만 남은 식사, 대화의 주제가 좋은 점보다 불만이 될 때마다 조금씩 쌓였습니다. 습관에 기대어 유지되던 관계가 깨지면 그 빈자리는 새로운 선택지가 차지하게 됩니다. 더 시대에 맞고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곳이 옛 단골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음식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 인식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대형 체인점들은 익숙함을 최대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나쁜 경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누가 비싼 돈을 내고 잃어버린 추억과 허전함을 사려 하겠습니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조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음식 경험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잘 알려진 체인점마저 더 신선하고 지속 가능하며 지역 원산지를 강조하는 메뉴로 개선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캐나다 여행자가 국경을 넘어 마주한 차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까지 느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응이 조직적인 보이콧이나 캠페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위도 피켓도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한 가족이 늘 가던 패스트푸드 대신 현지 식당을 고릅니다. 친구들은 독립 카페를 선택합니다. 한 부분은 별로였어 라는 말을 남기고 다음 여행에선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캐나다 손님으로 주차장이 가득하던 브랜드들도 이제는 빈자리를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대도시뿐 아니라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도 뚜렷합니다. 그런데도 이 체인점들은 여전히 고객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듯 보입니다. 기업이 생각하는 우리가 주는 가치와 고객이 실제로 받는 가치의 괴리는 이 변화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로고만 유명하면 사람들이 계속 올 거라 믿는 것은 기업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충성심에도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일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한때는 국경을 넘어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아침이나 점심을 먹는 것이 여행의 일부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차를 주차하면 캐나다 번호판이 현지 번호판 사이에 섞이고 익숙한 공간에 앉아 훈련된 미소로 맞이받으며 기억 속 그 맛과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 약속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품질이 함께 간다고 믿으며 자라온 사람들에게 이 단절은 상상 이상으로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IHOP의 사례가 그 전형입니다. 더 이상 설레게 하지 않는 팬케이크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소비자가 더는 받아들이지 않는 안주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휴가를 그 도로변 IHOP에서의 아침 식사로 시작하던 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과일이 듬뿍 얹힌 푸짐한 팬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던 그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시럽이 달라졌고 과일은 통조림이며 식감은 그날 아침 만든 것보다 공장에서 나온 디저트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포크를 움직이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라 그 음식이 더 이상 담아주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40, 50, 60대 여행자들에게 이 감정은 단순한 미각의 불만이 아닙니다. 한때 신뢰하던 무언가가 서두르고 값싸고 영혼 없는 버전으로 대체되었다는 불편함입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를 찾아갔는데 도로가 포장되고 나무가 잘리고 광장이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풍경은 여전히 보이지만 그 안에 혼이 사라진 것입니다. 칙필레이의 경우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음식을 이유로 캐나다인들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연결된 선택과 태도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그 불일치는 더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수 킬로미터를 달려 달러를 쓰며 자신의 신념과 맞닿은 경험을 찾는 여행자에게 음식과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 닫힌 커튼 뒤에서 자신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생각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커피라도 그 순간 맛은 사라집니다. 이 결정의 무게는 이념만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입니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원칙을 해치는 일에 기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곧 투표라는 것을 아는 세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 돈을 쓰고 그것이 깨진 곳에서는 거둡니다. 닭고기가 아무리 바삭하고 소스가 완벽하더라도 브랜드가 고객의 본질과 어긋나면 관계는 끝입니다. Five Guy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무심한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넘칠 듯 담긴 감자튀김, 마음껏 누리는 의식 같은 방탕함. 그러나 2025년의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한 사람의 햄버거 값이 $25를 넘는다면 단지 기억 속 맛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마저도 고기의 크기가 줄고
감자가 지나치게 짜다면 말입니다. 오타와의 앨런과 마리 부부 이야기는 흔해졌습니다. 그들은 늘 미시간 여행에서 파이브 가이스를 넣었습니다. 햄버거 2개, 감자 한 무더기, 그리고 쉐이크 한 잔. 하지만 마지막 방문에서 영수증을 보고 마주친 금액은 미화 $58. 웃음은 불편한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며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싼 와인도 그냥 안 사고 햄버거도 마찬가지야. 씁쓸한 농담이었고 그들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았습니다. 아이헙, 치크필레이, 파이브 가이스. 이세 사례는 소비자 행동 변화가 단순히 가격이나 맛 때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대, 기억, 개인적 가치, 존중의 인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30에서 65 사이의 세대는 이미 많은 경제 주기를 거쳤고 유행이 스쳐가는 것을 보았으며 일시적 조정과 진짜 쇠퇴를 구분할 줄 압니다. 지금 그들이 보는 것은 가격 인상, 품질 저하, 브랜드의 귀마금이 만든 쇠퇴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준을 찾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가던 식당 대신 이제는 여행 전에 조사하고 독립 매장을 찾고 다른 손님이 올린 음식 사진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증오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에 따른 대체입니다. 다시는 안 가가 아니라 굳이 갈 이유가 없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의미를 잃었음을 뜻합니다. 이 의미 상실이야말로 자동 충성에 기대온 기업들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면 다시 얻는 것은 처음 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를 강력하게 증폭합니다. 예전엔 식탁 위에서만 나누던 비판이 이제는 사진, 영상, 비교와 함께 초단위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행하는 소비자는 세계적 맥락을 더 잘 인식합니다. 어디에서 먹고, 사고, 쓰는지의 선택은 고립된 행동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 권력 구도, 국가 간 관계가 경제와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와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캐나다인의 선호에서 이 브랜드들이 밀려나는 현상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치를, 윤리를, 심지어 세계 속에서의 자국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매출이나 소비 트렌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결정, 무역 갈등, 국가 관계를 좌우하는 지도자들의 성향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의 젊은 시절, 집착, 전략, 모순을 아는 것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 통찰은 세상을 명확히 읽고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글로벌 무대를 움직이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 이북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료는 지도자가 정책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심지어 어디서 아침을 먹을지까지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경을 넘어 한 끼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특정 프랜차이즈에서 멀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순간적인 반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경험이 공유되며 매 여행마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재평가되는 과정 속에서 힘을 얻는 흐름입니다. 한때는 확실한 목적지였던 곳이 이제는 실망이라는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국면에서 안주와 변화 없는 운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 더는 무시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립가든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소개하는 메뉴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무한으로 제공되는 샐러드, 따뜻한 빵, 그리고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는 가족 여행이나 친구 모임과 잘 어울리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분위기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시간에 멈춘 듯한 정서가 주는 향수가 아니라 발전이 멈춘 정체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늑함을 의도했던 소박한 인테리어는 이제 구식처럼 보이고, 예전에는 풍성함으로 칭송받던 요리는 데워진 소스와 이미 힘이 빠진 파스타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좋은 놀라움을 주지 않는 곳에 얼마나 오래 다시 가게 될까? 이 의문은 단순히 메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선함, 진정성, 그리고 음식과의 연결성을 중요시하는 고객과의 경험 전체가 더 이상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음식은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반복된 패턴에 그친다면 매력은 사라집니다. 수 킬로미터를 달려 식사를 하는 사람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들은 과연 경쟁 상대가 옆집 레스토랑만이 아니라 빠르게 등장하고 적응하는 전체 선택지 생태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애플빗도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지만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동네의 바 앤 그릴이라는 콘셉트는 이웃의 개념이 더 물리적이었던 시절에는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셜미디어, 리뷰 플랫폼, 푸드 인플루언서들이 여론을 형성하면서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비교는 즉각적이며 전 세계적입니다. 2025년에 애플빗에 들어가서 2008년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수십 년 전과 똑같은 가구, 벽색, 심지어 냄새까지 그대로인 집을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함도 재창조도 없습니다. 음식은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진 희미한 메아리 같고, 가격과 어울리지 않는 양, 그리고 종종 마치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하는 듯한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이는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을 찾게 만드는 핑계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여러 번의 호황과 불황을 겪은 중장년층 고객은 단순히 이름 때문에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잘 대접받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자신의 돈이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충성심은 사라지고 두 번째 기회를 줄 인내심도 함께 줄어듭니다. 과연 한 브랜드가 몇 번이나 실망을 안겨야 누군가가 다음 여행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데니스는 이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속도로 여행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언제든 주문 가능한 메뉴,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의 약속.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약속은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데니스에 앉는 경험은 더 이상 기대했던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공간은 낡아 보이고 음식은 온도가 일정치 않으며 한밤중에 원동력이 되어야 할 커피는 종종 보온병에서 오래 머문 맛을 냅니다. 위안을 찾아 들어갔다가 약속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경험에 돈을 쓴 기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브랜드가 자신들이 제공한다고 믿는 것과 고객이 실제로 기대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간극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성의 문제입니다. 레스토랑이 관련성을 잃는 순간 여행자의 기억 속에서 차지하던 자리도 함께 잃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공격적인 할인 행사나 감성적인 광고도 손님 발길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변화의 부재는 맛이나 공간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 부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디테일에 대한 무관심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무관심들이 쌓여 브랜드가 자동 조종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심함을 점점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서 자동 조종은 곧 하락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행 중 이런 곳에 들른 적이 있다면 그 감각을 잘 알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아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어쩌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과 맛,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더 값지게 쓰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도로 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여행자의 입맛은 이미 더 까다롭게 진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을 건드리거나 여행길의 선택을 돌아보게 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며 댓글에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시선이야말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더 완전하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 위에 멈춤일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느려지고 음식 냄새가 기억을 스치며 바깥 세상이 잠시 멀어지는 장소들. 그런데 오랫동안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시 만나기를 기대했던 그곳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면 어떨까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반가움 대신 잘못된 곳에 온 듯한 낯선 불편함이 먼저 다가온다면 바로 이런 감정을 과거에는 도로 여행의 일부였던 몇몇 프랜차이즈들에 대해 많은 여행자들이 2025년 현재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래커 배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이곳의 매력은 단순히 접시에 담긴 음식이 아니라 시간 속에 멈춘 듯한 미국의 한 단면에 들어서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현관 앞 흔들의자, 테이블마다 놓인 보드게임. 그러나 이제 2025년의 이 멈춤은 전통 보존이 아니라 정체로 읽힙니다. 한때 시골의 멋두로 보였던 풍경은 이제 구식 무대처럼 보이고 음식은 그 무대가 전하려는 환상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색이 바래고 질감은 힘이 없으며 양념은 존재감이 흐립니다. 맛이 기억을 따라오지 못할 때 과연 향수는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더 불편한 점은 연결된 세상에서 여행 경험이 접시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공유하고 비교합니다. 그 화면에 담긴 것이 바삭한 빵이 아니라 마른 빵 조각이거나 따뜻함 없이 나온 사이드 메뉴라면 이야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따뜻한 쉼터에서 심심한 정류장으로의 전환은 단 몇 초면 충분하며 그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프랜차이즈들이 그토록 지켜온 전통이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버플로 와일드 윙스는 정반대의 접근을 택합니다. 가정적인 온기 대신 시끌벅적함과 켜진 채로 멈추지 않는 화면들, 그리고 존재감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위기를 팝니다. 하지만 이런 과잉은 쉽게 피로를 부릅니다. 긴 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휴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소음과 시각적 자극은 초대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역이 되어야 할 치킨 윙은 성급하게 만든 듯한 비주얼, 고기의 맛을 감추는 소스, 그리고 가격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게 합니다. 재미 보장이라는 약속은 원치 않는 공연에 끌려간 듯한 피곤함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런 장소들에는 각자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경기를 보던 자리, 갑작스러운 축하 모임, 약속 사이에 들른 간단한 식사. 하지만 그 기억에 실망이 더 씹혀지면 복잡한 긴장이 생깁니다. 낯선 사람은 쉽게 용서할 수 있지만 오래 알던 일을 용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반복되어 하나의 패턴이 된다면 그 패턴 하면 서브웨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여행 중 빠르고 비교적 건강한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매장에서 만나는 것은 그 약속이 닳아버린 버전입니다. 빵은 더 이상 신선함을 느끼게 하지 않고 채소는 신뢰를 주지 못하며 속재료는 그날의 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 위에서 이 예측 불가능함은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돈을 투자했음에도 최소한의 기대조차 채워지지 않은 허탈함입니다. 과거의 긍정적인 놀라움이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바뀌었을 때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TGI 프라이데이스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매력적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매력을 잃은 공식의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장식은 이미 끝난 파티의 잔해처럼 남아있고 메뉴의 선택지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설렘을 주지 못하며
경험은 이름이 약속하는 에너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전 시작된 축하 자리에 들어섰지만 열정이 이미 사라져버린 듯한 기분입니다. 현재의 고객과 대화하지 않는 정체된 정체성에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조용한 포기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음식 자체보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것 사이의 단절입니다. 2025년의 여행자는 단순한 편의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관성을 원하고 경험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만큼의 가치를 지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거의 무한한 선택지가 주어진 세상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손가락 한번 스크롤하면 지역 카페, 동네 비스트로, 가족이 운영하는 평이 좋은 식당을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마도 지금 가장 시급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들은 자신들이 잃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문화적 존재감임을 알고 있을까요? 꼭 가봐야 해에서 이젠 갈 필요 없어로 바뀐 대화는 매출 이상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던 상징적 공간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할인이나 표면적인 변화로는 부족합니다. 기억, 기대, 현실이 끊임없이 협상하는 시대에서 각 식사는 하나의 투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는 점점 더 다른 선택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브랜드들이 자신들이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단순한 각주로 전락하기 전에 이 흐름을 눈치챌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판다 эк스프레스는 오랫동안 동양의 맛이라는 간단한 표어와 함께 빠르게 즐기는 선택지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애초부터 진짜 현지식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쇼핑몰 복도나 휴게소 동선에 맞춰 설계된 음식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방식은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손님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카운터 위의 접시뿐 아니라 그 음식이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필요 이상으로 번들거리는 소스,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채 놓인 채소들까지, 시장 골목의 노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골목 모퉁이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식사해본 여행자라면 이런 영혼 없는 반복은 더 이상 호기심을 주지 않고 그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만 불러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가족들에게 판다 эк스프레스가 여전히 오래된 여행의 추억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먹던 햄버거 대신 조금 다른 것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려고 들르던 곳, 10대들이 오렌지 치킨을 작은 사치처럼 즐기던 기억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 10년 전과 똑같은 경험을 주는 곳을 여전히 여행 경로에 넣을 가치가 있을까요? 데이리 퀸은 그보다 더 상징적인 길을 걷습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순간이나 종이에 대충 쌓인 햄버거를 나눠 먹는 경험이 거의 마법 같았습니다. 여름의 풍경, 가족 나들이, 즉흥적인 생일 파티의 일부였죠. 그러나 지금 그 마법은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아이스크림은 테이블에 도착하기도 전에 녹아버리고, 따뜻해야 할 햄버거는 너무 오래 기다린 듯한 맛을 냅니다. 한때 알록달록하고 정감 있던 매장조차 이제는 관리가 부족해 보이고, 삐걱이는 의자와 사용 흔적이 남은 카운터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뚜렷한 관리 부재의 신호와 함께 찾아오는 향수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데이리 퀸의 사례는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브랜드들은 추억이라는 감정적 유대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믿는 걸까요? 과거 세대의 기억에만 기댄 나머지 새로운 세대를 사로잡는 것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어린이가 느끼는 첫인상은 40살 성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이미지와 다릅니다. 그리고 첫 경험이 미지근하다면
미래를 지탱해줄 과거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흥미로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곳의 초기 매력은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서 보기 힘들었던 호주풍의 고기 요리 경험이었습니다. 과감한 양, 시골스러움과 파티 분위기가 섞인 공간, 이런 요소들이 수십 년 동안 성공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대담해 보였던 방식이 이제는 관객이 떠난 무대에서 반복되는 쇼처럼 보입니다. 고기는 놀라움을 주지 않고 곁들임 음식은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며 한때 화제를 모았던 블루밍 어니언은 이제 맛보다 접시에 남는 기름기로 더 기억됩니다. 아웃백에서 가장 드러나는 문제는 오늘날 고객의 기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고급 고기를 주문하는 고객은 정확한 굽기, 균형 잡힌 간, 식욕을 돋우는 플레이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후기를 보면 어떤 접시는 덜 익혀 나오고 어떤 접시는 지나치게 익혀서 나오며 심지어 식은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관성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프리미엄 경험을 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사례는 하나의 사실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고객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식당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찾습니다. 특히 여행 중에 외식은 수십 가지 대안과 경쟁합니다. 길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멈춰 서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부 고객들은 자신만의 여행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보이콧도 공개적인 캠페인도 아닙니다. 친구나 소규모 모임 안에서만 오가는 사적인 결정이지만 그 누적 효과는 파괴적입니다. 어떤 부분은 다시는 판다 익스프레스에 들르지 않기로 합니다. 한 가족은 도로 위에 데이리 퀸을 건너뜁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료 그룹은 아웃백을 아예 옵션에서 지웁니다. 이런 지속적인 선택들이 고객 흐름을 마케팅 조사보다 훨씬 정확하게 재편합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이 이름들 중 몇이나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까요? 더 나아가 그들이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요? 변화하지 않아 사라진 사랑받던 경험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편의였을까요? 레드 롭스터는 오랫동안 특별한 날을 위한 목적지였습니다. 가족들이 도시를 넘어 랍스터를 먹으러 모이고 친구들이 성취를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하며 평범한 밤을 특별하게 바꾸려는 연인들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매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그 약속에 지친 그림자입니다. 한때 따뜻하게 초대하던 조명은 창백하고 무기력해졌고 진심이 느껴지던 서비스는 이제 자동화된 문구를 반복하는 대본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브랜드의 명성을 지탱해야 할 주인공인 요리는 종종 생기를 잃은 채 과도한 조리 과정을 거친 듯한 희미한 맛으로 나옵니다. 이곳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선택의 이유가 접시가 더 이상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불편한 모순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홍보 영상과 광고 속 이미지는 여전히 빛나지만 실제 경험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마치 예고편은 완벽한데 막상 극장에 가니 이야기 전개가 성급하고 허술한 영화와 같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프리미엄 경험으로 팔아온 브랜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충격은 더욱 깊습니다. 손님은 단순히 식사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던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비슷한 불일치는 미국 내 맥도날드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의 상상 속에 자리한 글로벌 아이콘이 맞닥뜨린 위기는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해외 지점의 분위기를 경험한 여행자는 미국 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차이를 느낍니다. 주문 속도는 더 느리고 청결 상태는 일정하지 않으며 햄버거의 비주얼마저 표준을 전하는 힘을 잃어갑니다. 절대적인 일관성을 기반으로 세운 제국이 이렇게 인식이 흩어지도록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불편한 질문을 부릅니다.
이 깨달음은 한 명의 경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행길의 귀갓길 대화, 친구와의 짧은 메시지, 같은 메뉴를 다른 지점에서 주문한 사진 비교. 인터넷은 이런 불일치를 확대하며 이미지가 어떤 공식 성명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모든 한 끼가 기록될 수 있는 시대에 과연 이름값만으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사이 바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대개 가족이나 지역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로 음식뿐 아니라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손님이 집으로 가져가 다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얼굴이 있고 향이 있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 이들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거대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형 브랜드가 잊어버린 인간적 연결을 무기로 삼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격이나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을 놓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여행자 마음속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둘러 만든 듯한 허전한 식사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잠시 멈추고 모든 세부를 즐길 수 있게 한 경험일까요? 대형 브랜드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이야기를 통제한다고 믿는 듯하지만 떠나는 손님 한 명 한 명이 그 통제권을 연경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거의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실수를 고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징적 의미를 잃으면 단순히 메뉴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손님과 다시 연결하며 오래된 공식을 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과거의 무게에 기대어 문을 열어두다 결국은 천천히 무너지는 평판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점은 이 브랜드들이 단순히 경쟁사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과거의 좋은 경험을 기대하며 들어왔다가 그보다 못한 현재를 마주하는 순간 비교 대상은 경쟁사가 아니라 브랜드 자신의 전성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지는 패배는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패배입니다. 이제 질문은 어떤 브랜드가 살아남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떤 브랜드가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좋았지 라고 한숨 쉬며 떠올리기 전에 스스로를 다시 만들 용기를 가질까입니다. 그 시점에 이르면 회복은 광고가 아니라 한번 잃으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무언가를 되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사색을 이어가다 보면 겉모습을 넘어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 레스토랑에서 보이는 피로와 침체의 징후가 정치 사회적 무대를 만드는 제도와 담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흐름을 외면한 채 낡은 방식에만 의존하는 이들은 과거의 명성이나 한때 쥐었던 권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 식사할지를 선택하듯 우리는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신뢰를 맡기며 때로는 희망까지 걸 것인지도 선택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킬로미터로 측정되는 여행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로 측정되는 길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몰락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정치와 지정학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패턴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도자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메시지로 등장하고 어떤 약속에 기대어 성장하며 시대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할 때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도널드